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반도체 소식을 전합니다. 그만큼 반도체에 관련된 소식이 정말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에 한두 개를 정리를 해서 제가 매일 올리고 있는데, 사실은 요게 이제 평택 캠퍼스 P4에 대한 얘기를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조선일보에서 또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픈 AI의 CFO 최고 기술 책임자죠. 삼성전자와 HBM4 공급망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9월 말 10월 초에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한국을 방문해서 삼성과 SK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월 90만 장의 고성능 반도체 공급에 대한 MOU를 맺었는데 그 일환인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기사에 보니까 HBM 시장의 또 다른 축인 SK 하이닉스와는 별도 면담 없이 삼성전자와의 논의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럽니다. 요게 키 크신 여자분이 요게 이제 오픈 AI의 CFO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제가 한번 살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 P4를 지금 신문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보면 P4에는 클린룸이 4개가 있는데 이걸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의 그 세부적인 잘못된 부분들,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할 겁니다. 평택 캠퍼스 P4에는 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클린룸이 4개고, 서쪽에 2개는 지금 마감 공사가 돼서 가동을 시작했고, 동쪽에 2개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의 P4에는 원시 디램으로 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P3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시 디램, 낸드, 파운드리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P3 같은 경우는 절반이 낸드하고 파운드리고 절반이 디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부층에는 원시 디램, 하부층에는 낸드, 파운드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은 P4 얘기입니다. 삼성이 P4에다 원시로 다 채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P4의 페이지 1이 하이브리드 팹인데 절반은 낸드, 절반은 원시 디램이고, 3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페이지 3는 원시 디램으로 100% 채워진 겁니다. 그런데 삼성이 지난 GTC 2016에서 HBM4E의 샘플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껍데기만, 무늬만 HBM4인 것 같습니다. 밑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면, 삼성은 지금 P4 원시 디램 양산 HBM4, HBM4에서 HBM4E까지 한 번에 밀어붙이는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HBM4에서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경쟁사를 훨씬 뛰어넘는 고성능의 HBM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HBM 판을 완전히 삼성 쪽으로 가지고 오겠다, 이러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뉴스의 진짜 의미는 평택의 P4 페이지 4입니다. 마감 공사를 마무리 단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6월쯤에 끝납니다. 그런데 삼성이 자꾸 일정을 당기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양산 직전 단계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비를 발주를 해야죠. 화학약품을 공급 계약을 하고 공정 점검 장비를 발주를 했습니다. SDI, CNG, 하이테크, 그 다음에 YC에다가 납품을 했다는 전제 공시가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계약은 4월 10일부터 시작돼서 연말까지, 그러니까 P4의 페이지 4가 이제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만, 이제 그 FFU를 가동하고 GCS를 가동하고 하면, 그것들을 다 가동하면은 연말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가동이 들어가고, 페이지 2는 연말에 아마 공사가 끝납니다. 계약 시점과 시간의 등을 다 고려하면 이제 생산 라인이 어느 정도 이제 다 마무리가 돼 간다는 얘기죠. 라인 구축을 넘어 가동 준비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이 된다. 맞습니다. 자, 이거는 클린룸이 완성이 됐으니까 장비 반입을 하고 실제 가동 직전 단계다. 한마디로 공장 짓는 단계는 끝났어요.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는 반도체를 찍어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잘 항상 보여드리는 그 그림이죠. 여기는 벌써 가동을 다 시작합니다. 페이지 1은 P4H 하이브리드 팹입니다. 절반은 낸드, 절반은 원시 디램이고, 페이지 3는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웨이퍼를 투입을 했습니다. 머지않아 대략 한 2달 정도면
페이지 3에서 아주 쌩쌩한 반도체가 나올 것이고, 페이지 4는 지금 마감 공사가 지금 한참인데 아마 5월, 6월 정도에는 끝나고 삼성전자가 검측을 하고 가동 준비에 들어갈 것이고, 페이지 2는 지난 3월 달에 3월 13일입니다. AFC가 도면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한참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인원들은 페이지 4에서 페이지 2로 벌써 이동을 했다는 내부 소식도 제가 다 들었습니다. 원시 디램, 최첨단 디램이죠. 이번 싸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원시 디램, SK는 이전 세대, 그러니까 원비 디램으로 HBM4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기술적으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뒤처졌습니다. 속도가 높죠. 전력은 떨어지죠. 수율만 안정되면 HBM 수익이 폭발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고 강조한 포인트가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HBM4의 성능 싸움, 사실상 D램의 공정 싸움입니다. D램을 얼마나 잘 만들고 거기에 수율을 높으냐에 따라서 HBM의 성능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평택 P4의 이제 투자 타이밍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타이밍을 보면 P4의 페이지 4는 4월에 장비를 발주를 하죠. 전공정 장비를 하고, 연말이면 라인 구축을 완료를 하고 가동을 하겠죠. 내년 초 아마 이거보다는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건 정확하게 엔비디아의 루빈보다는 루빈 울트라의 타이밍에 맞춰준 것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결론을 보면 GPU 일정이 아닙니다. HBM 공급 일정에 맞춰서 GPU가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이라고 해서 베라 루빈의 그 시장이 뭐 이렇게 닫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베라 루빈이 시장을 계속 독점을 하고 있을 거고, 이어서 루빈 울트라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처럼 GPU 일정은 HBM이 결정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건 제가 만들었습니다. 기본 소스는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이 PDF가 나온 거를 제가 PPT로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HBM4가 지금 시장이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닙니다. HBM5에 대해서 삼성이나 SK도 벌써 로드맵이 나왔고, 이 사이입니다. 이 사이에 HBM4E가 있죠. 여기 대략 보면 27년으로 보면 되죠. 27, 28년이죠. 여기에 대한 로드맵을 지금 삼성이 얘기를 하는데, 5월 달에 HBM4E 샘플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7세대입니다. 삼성이 더 무서운 이유는 이겁니다. HBM4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기술적으로는 HBM4E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HBM4E의 개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5월에 첫 샘플이 나옵니다. 원시디램 플러스 4나노 로직 다이. 지금 HBM4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이 연습이 됐겠죠. 그리고 수위를 끌어올리려고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에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올해 GTC 2016에서 HBM4E 실물을 공개한 바 있지만은 전시를 위한 샘플 수준, 전시를 모양만 그럴듯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엔비디아 등 고객사가 요구하는 성능 기준을 충족한 유의미한 수준의 샘플은 아직 제조를 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같은 공정입니다. HBM4하고 더 높은 성능이 나오겠죠. HBM4를 벌써 연습을 했으니까. HBM4E는 기본적으로 소스가 똑같으니까 더 수율이나 이런 품질이 좋겠죠. 공정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원시에다 4나노. 그 다음에 인터커넥트 개선이 되고 전력 효율이 개선이 되고 스택 구조에도 최적화가 되겠죠. 자꾸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HBM4E는 처음으로 파운드리 첨단 공정과 원시 디램을 활용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SK 하이닉스가 HBM4E에서 원시 디램 플러스 3나노 지금 파운드리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K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삼성전자는 벌써 제품을 다 내놔서 테스트를 하고 검증이 끝나버린 겁니다. 리스크 없이 성능만 올릴 수 있다는 것, 수율이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의 경쟁에서 좀 앞서지 않을까. 이미 GTC에서 실물이 공개가 됐죠. 단순한
로드맵이 아니라 실제 구현되는 구조 자체라는 거죠. SK 하이닉스보다 확실히 빠른 부분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SK가 손 놓고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자, 샘플은 바로 고객 테스트로 이어질 것이고 5월에 샘플이 나오면 하반기에 이제 엔비디아에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원래 HBM4E는 하반기에 개발이 되는 걸로 알려졌는데 삼성이 당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HBM은 개발보다 고객 검증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4도 지금 개발을 일찍 해놓고 엔비디아의 퀄리피케이션, 퀄 테스트에 아직 최종적으로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삼성이 먼저 HBM4E를 치고 나가는 거죠.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의 전략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성은 원시 디램, 사나로 로직 먼저 양산을 해봤죠. 그래서 먼저 샘플을 내고 수율 리스크를 감수를 하면서도 전략적으로는 성능으로 먼저 시장을 먹겠다 이렇게 하죠. SK 하이닉스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SK 하이닉스는 HBM4에서 원비하고 12나노 TSMC 그 베이스 타일을 적용을 했습니다. HBM4E에서는 한 세대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원시 디램 플러스 3나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이라는 소식은 아직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면 HBM4에서는 안정적인 것으로 가다가 HBM4 이후 HBM4E에서는 점프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일정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의 AI 칩 베라루빈 시리즈 출시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 생산량도 지금 한 25% 조금 적게 지금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삼성이 SK 원시 디램 개발 현황을 좀 한번 올려놨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면 HBM4에는 원시 디램을 안 씁니다. HBM4E에서 씁니다. SK 하이닉스는 원비 디램을 썼습니다. 수율 안정이라든가 뭐 안정성을 좀 이렇게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럼 원시 디램은 없는가? 아닙니다. 이미 삼성보다 더 빨리 개발을 완료하고 일부는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DDR5라든가 LPDDR6라든가 이런 데서 이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V 기반으로 해서 공정도 잘 확보를 했습니다. 뭐 핵심은 HBM에다 아직 올려놓지는 않았다는 얘기인데 아마 머지않아 SK 하이닉스도 HBM4E에 원시 디램이 들어간 것을 샘플을 내놓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2026년에 원시 생산을 대폭 확대해서 최대 8배까지 증설할 것이란 보도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HBM4E부터 본격적으로 투입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들은 한번 제 블로그에 한번 들어와 보시고 SK 하이닉스가 10나노급 6세대 원시 디램입니다. 원시 LPDDR6를 개발을 했다고 3월 10일 날 벌써 보도가 다 됐습니다. 이 표도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진짜 중요한 해석을 한번 볼까요? 고독 달팽이가 늘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처럼 최근 나온 뉴스를 종합해 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삼성은 지금 HBM4가 아니라 HBM4E에서 승부를 걸겠답니다. 그리고 평택 P4는 원시 디램으로 100% 양산 준비를 들어간 거고 HBM4는 이미 출하를 했고 HBM4E는 5월 달에 정상적인 샘플을 출시를 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흐름을 본다 그러면 HBM4를 선점을 했죠. 삼성이. 그 다음에 HBM4E에서 격차를 확대를 하고 HBM5에서 게임을 끝내겠다고 아마 내부적으로 아마 로드맵을 잡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SK가 손 놓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고독 달팽이의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삼성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다음 세대로 넘어갔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이 SK의 벽을 넘지 못해서 그 수모를 겪었는데 이제는 삼성이 SK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대를 하나를 건너뛰고 그냥 HBM4E로 가는 겁니다. 자, 핵심적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택 P4가 돌아갑니다. 원시로 돌아가죠. HBM4 진짜 양산이 시작이 됐죠. 삼성전자가 HBM4를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는 수율만 잡고 있어요. 이제는 HBM4E로 간다.
SK 하이닉스를 쫓는 게 아니라 이미 한 사대 앞서러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